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센트럴 리밋 시어럼 설명하면서 요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x 바를 이용해서 보통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그래서 x 바를 뮤로 빼주고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이게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이 되는데 이게 아이디어란 시츄에이션인 경우에는 정규 분포로 근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계 쪽에서 데이터를 콜렉트 할 때는 항상 아이디어란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좀 경험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 독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샘플을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디펜던스를 가정하면 똑같은 샘플이 뽑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샘플링 프로시저는 아이디어란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파퓰레이션에서 10% 이하로 샘플링을 할 경우에는 그 인디펜던스를 가정해도 그렇게 큰 에러가 없다. 그게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토탈 파퓰레이션보다 10% 이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샘플을 뽑지는 않지만 하지만 근사적으로 인디펜던스를 가정해서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샘플의 분포가 정규 분포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30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센트럴 리밋 서렘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를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n에 대해서 두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하나는 n이 충분히 커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n이 충분히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otal population보다는 1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하지만 30보다는 커야 된다고 경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P에 관심이 있으면 샘플들이 제로원인 케이스거든요. 샘플을 뽑으면 이게 1이거나 0인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P고요. 그러면 P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P-햇을 계산을 하고요. P-햇은 별거 아니고 그냥 X바입니다. 그런데 X가 0일 경우, Xi들이 0일일 경우에는 X바라고 표시하지 않고 P-햇이라고 보통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 경우에 시그마가 스퀘어 루트 P 1-P인데 그거는 티피컬리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에 시그마 대신에 스퀘어 루트 P 1-P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티피컬리 그 대신에 P hat 1-Ps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또 N은 토탈 파퓰레이션의 1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N이 30보다 크다는 거 대신에 NP 햇이 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1-P 햇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사람들이 이 정도면 센트럴 리밋 서럼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T 분포, 카이 스퀘어 분포, F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T 분포부터 얘기를 해보죠. 맨 위,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죠. 오케이. 이건데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시그마를 모른다고 그러면 S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S는 샘플 베리언스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스퀘어 루트 취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T 분포로 근사를 하고요. 그리고 T 분포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있어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입니다. 오케이? T 분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수학적으로 그거는 확률론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는 예. 정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얘기를 하면은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 degree of freedom이 n-1이에요. n이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성립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샘플이 뽑히지 않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샘플이 뽑히지 않는데 똑같은 샘플이 뽑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토탈 파퓰레이션에서 10% 이상 샘플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작아서 토탈 파퓰레이션보다 1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 분포가 노말이어야 됩니다. 위에서 생각했던 요 두 가지 케이스는 우리가 센트럴 리미트 theorem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센트럴 리미트 theorem을 사용하지 않아요. 센트럴 리미트 theorem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n이 충분히 커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요거를 G로 근사를 합니다. 그래서 T 분포는 typically n이 작을 때 사용을 해요. 이거 n이 작을 때 요 T 분포로 근사를 하는 거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노말이어야 돼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노말이 아니면 요 근사는 좋지가 않습니다. 요 근사가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n이 크던가 아니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구나 그랬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n이 크면 사실은 우리가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는 게 더 make sense 해요. 요 T 디스트리뷰션이 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크다고 그러면 요 T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요 T 분포는 좀 그래요. 뭐 시어리티컬하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생각을 해보면 제약 조건이 너무 셉니다.
그 오리지널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노말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노말이 아니다. 그러면 T 분포 쓰기에는 좀 그래요. 오케이? 나머지 분포들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카이스퀘어 분포, F 분포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그래서 그 applicability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 분포라는 조건은 굉장히 제약 조건이 강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개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말이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approximation들은 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T나 chi-square나 F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confidence interval을 하거나 만들거나 테스팅을 하거나 그거는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정규 분포라는 가정 하에서 워킹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를 사용하는 테스팅이나 컨피던스 인터벌의 얼터너티브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 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테스팅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정규 분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얼터너티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educational purpose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한 번에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만지면 실제 데이터는 정규 분포가 typically 좀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기반으로 만든 confidence interval이나 테스팅에 대응해서 alternative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심플한 토이 모델에서 confidence interval이나 테스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보여주기 위한 토이 example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거를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분포를 사용을 해요. 다른 분포는 좀 더 복잡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래서 약간의 그러니까 토이 시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시어리티컬하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T 분포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T 분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규 분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패테일입니다. probability 강의 노트에 시뮬레이션 그려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카이스퀘어 분포부터 좀 설명을 하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오케이. 카이스퀘어 분포는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면 xi가 iid 스탠다드 노멀이라고 그래보죠. 그랬을 때 xi 스퀘어를 해서 n개를 더하면 요거의 분포가 카이스퀘어 디그리 n입니다. 요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양의 함수들의 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포 그 PDF들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PDF가 여기. 아, 디그리 프리덤은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시드를 고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스탯의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 2, 3, 4, 5로 하고 랜덤 베리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겠군요. 3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이건 표준 정기 분포를 3개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트해서 스퀘어를 해서 썸을 한 거를 의미하고요. 랜덤 베리어블 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이라는 거는 표준정규 분포, 독립인 표준정규 분포를 3개를 가져와서 그걸 스퀘어를 해서 더하면 그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짜리예요. 시드가 제로고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퀘어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3짜리의 랜덤 베리어블 10,000개를 제너레이트해서 지금 여기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그거 density 레벨에서 density equal true로 해서 그래서 여기 대응하는 PDF를 그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xi가 iid normal mu 스퀘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우리가 s 스퀘어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시그마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샘플 베리언스를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한다고요. 근데 요거를 약간 모디파이 하면 n-1 s 스퀘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s 스퀘어로 나눠줘요. 시그마 스퀘어로. 여기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에 x바 대신에 뮤가 들어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xi가 iid 노말이고요. 그러면 xi 빼기 뮤 오버 시그마 하면은 표준화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xi가 독립이기 때문에 표준화 해준 것도 독립이고요. 그러면 이게 xi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는 독립인 표준 정규분포예요. 그걸 스퀘어로 해서 썸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카이 스퀘어 디그리 n이 됩니다. 맞죠? 여기 위에 정의가 xi가 iid 스탠다드 노멀일 때 그거를 제곱을 해서 n개를 더하면 그거의 분포가 카이 스퀘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면 여기 지금 x바 대신에 뮤가 들어가면 요건 정확하게 위에 데피니션하고 일치하고요. 그래서 요거의 디그리 오브 요거는 카이 스퀘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뮤 대신에 x 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n-1이 됩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그러니까 여기 뮤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인데 뮤 대신에 x 바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확률론에서 제가 강의할 때 가르치기도 하고 안 가르치기도 하는데 지난 학기 때 제가 확률론을 안 가르쳐서 모르겠어요. 이걸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게 n-1 s 스퀘어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해준 게 정확하게 요 놈이에요. 그래서 폼을 보면 카이스퀘어처럼 생겼는데 여기 x 바 대신에 뮤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n이네요. 하지만 여기에 x 바가 들어가 있으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 결과는 뭐 theoretically 뭐 굉장히 재밌는 결과긴 하지만 이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면 이게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언더라잉이 정규 분포라는 거에 센시티브해요.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시뮬레이션을 해놨을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봅시다.
얘기했고요. 시뮬레이션을 안 했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넘, 코드는 시험에 안 내겠지만 코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플로라이브의 파이플롯이라는 건 그림 그리는 패키지고요. 넘파이는 매트릭스 핸들링하는 패키지고, 사이파이의 스태츠는 스태츠에 특화된 패키지예요. 그래서 n을 5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 뭐 10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10개의 샘플링을 뽑아서 S 스퀘어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은 10,000번을 할 겁니다. 넘버 오브 시뮬레이션은 10,000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10,000번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샘플은 여기 오케이. 스태츠 노음이면 표준정규 분포고요. 표준정규 분포 대신에 여기 조금 바꿉시다. 로케이션은 뷰라고 그러고, 스케일은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뮤는 1, 시그마는 2.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가 아니고 이 스케일 스페링이 맞나요? 맞겠죠? 틀리면 여기 밑에 줄이 거질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균은 1이고요. 표준 편차는 2인 정규 분포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몇 개를 제너레이트 하냐면 만 바이 n, 만 바이 10을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그러면 x 바를 계산을 해야죠. x 바는 요 샘플을 계산을 했는데 요거를 썸을 걸어줘야 되죠. 썸을 걸어주는데 이렇게 썸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엑시스가 여기가 엑시스가 이렇게 할 때 엑시스가 제로고요. 여기 엑시스가 1이고요. 샘플 썸을 하는 게 아니고 샘플 오케이. 민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면서 샘플 민을 계산을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하면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로 하고 오케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여기 샘플을 여기가 10,000개고요. 여기가 10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X바 계산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S를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10,000개가 제너레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S 스퀘어 n-1 시그마 스퀘어거든요. 요거예요. 오케이. 이건 필요 없네요. 우리 이거 계산할 때 필요 없네요. 왜냐하면 요거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샘플을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하는데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1로 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S가 계산이 됐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n-1 S 이겁니다. 지금 S가 10,000개 제너레이트 됐을 거거든요. 한번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S sheet 보면 10,000개가 프린트가 됐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요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볼게요. 데이터가 n-1 곱하기 S 스퀘어 오버 시그마 스퀘어 됐고요. 오케이. 서플러스 12 빈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정규분포에서 10개의 샘플링을 계산을 해서 그 10개의 샘플로부터 S 스퀘어를 계산해서 요걸 계산을 한 거고요. 그걸 10,000번 반복한 거예요. 10,000번 반복해서 그거에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가 S9, 카이스퀘어 디그리 9하고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보죠. 이게 빈의 로케이션이니까 PDF는 stats 카이스퀘어 degree of freedom은 n-1 PDF bins 그러면 스탯의 카이스퀘어의 degree of freedom은 n-1이고요. 그거에 PDF를 빈스 항아리의 바운더리 값들 거기서 계산을 해서 요 빈스는 빈의 바운더리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빈이 100개다 그러면 여기 101개 점이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잘 맞죠? 그죠? 잘 맞죠? 근데 이게 잘 맞는 게 우리가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이게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규 분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이라고 그래 보죠. 지금 이 샘플을 정규 분포가 아니고 익스포넨셜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로케이션만 지정을 해주면 될 거예요. 로케이션이 뮤면 익스포넨셜의 시그마가 어떻게 되나? 익스포넨이군요.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파라마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케일이 오케이 익스포넨셜 이게 1인데 오케이 디폴트가 1이군요. 요거를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요게 익스포넨셜로 나갈 거고요. 그러면 요게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나? 익스포넨셜이 2의 마이너스 람다 t고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되지? 원 오버 p q 오버 p 스퀘어 n 오케이 평균이 1 오버 람다고 분산이 1 오버 람다 스퀘어네요. 그러니까 지금 람다가 1이니까 베리언스 1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시그마로 나눌 필요가 없고요. 시그마가 1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정규 분포 대신에 익스포넨셜을 썼고요. 익스포넨셜의 베리언스 계산을 샘플 10개 익스포넨셜 1에서 샘플링을 10개를 했고 거기서 S스퀘어를 계산을 해서 그런 작업을 10,000번 반복을 했고요. 그래서 n-1 S 스퀘어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를 계산을 한 거예요. 시그마가 1이에요. 이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카이스퀘어로 근사를 할 때는 요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카이스퀘어 분포 얘기할 때 샘플 사이즈가 토탈 파퓰레이션보다 10% 이하여야 된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정규 분포가 아니면 근사가 잘 안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굉장히 스트롱한 시어렘이 있어서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 있어서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n이 30보다 크거나 제로원 경우에는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러면 우리가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시어렘을 쓸 수가 있어서 이게 정규 분포로 근사가 됐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파퓰레이션 자체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 시어렘 자체가 굉장히 리스트릭티브 한 겁니다. 하지만 에듀케이셔널 퍼포스로 요게 심플하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그젬플이 우리가 어떤 코드를 짠 거냐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n이 10일 경우에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때 만 개를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랬더니 정규 분포인 경우에 요게 피팅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고 익스포넨셜인 경우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스퀘어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요게 요 밑에 단이 결국은 요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요 밑에 단이 요거랑 관련이 있고, 그러면 요게 우리 계산을 할 적에 요거를 계산할 때 여기가 카이스퀘어 분포라고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할 때 위에 단은 정규 분포고 밑에 단은 카이스퀘어 분포예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위에 있는 정규 분포하고 밑에 있는 카이스퀘어 분포하고 독립입니다. 아이디어란 시츄에이션에서. 그래서 그 경우에 이게 T 분포가 된다는 게 시어렘이에요. 그래서 시어렘이 수학적인 시어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갑니다. xi가 iid 노말이면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n-1 s 스퀘어 오버 시그마 스퀘어가 이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n-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x바 오버 뮤 오버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이게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세렘이고요.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놈을 A라고 그럴까요? 요 놈을 B라고 그럴까요? A하고 B가 독립이에요.
그래서 x 바 오버 뮤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다음에 여기를 오버 n-1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tn-1이 그래서 t분포의 정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g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스퀘어 루트 카이 스퀘어 디그리 n 나누기 n 여기에 들어가고 요거하고 요게 인디펜던트 하면 요게 t분포 n-1 이게 정의예요. t분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하나는 두 개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걔들이 독립이고요. 첫 번째 거는 표준 정규분포고 두 번째 거는 카이스퀘어 디그리 n짜리예요. 그러면 g 나누기 스퀘어 루트 카이스퀘어 디그리 n 나누기 n 이게 분포가 t 디그리 n-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놈이 요놈이에요. 그 다음에 요놈이 요거예요. 예. 오케이. 예, 이거 복잡해요. 예, 그냥 저가 보기엔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이건 수학적인 티어리고요. 확률론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G예요. 근데 시그마 대신에 S를 집어넣으면 이건 T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3. 확률론 시간에는 T분포 정의를 하고 그러면 아이디어란 시츄에이션에서 이게 T분포다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지난 학기 때 확률론 들으셨으면 아마 증명을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르면 여기까지 커버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으면 여기까지 커버할 수도 있거든요. 좌우지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보통은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대신에 그 자리에 S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요거는 T분포로 근사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 오리지널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정규분포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면 이거는 워킹하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몰 샘플일 때 작동을 합니다. n이 샘플 사이즈가 크면
첫 번째 시츄에이션으로 돌아가요. 그거 안 써놨네. T분포는 n이 충분히 커지면 T분포나 정규분포나 그게 그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게 있을 텐데, 이게 정규분포하고 T10하고 그린 건데, 보면 T10이 테일 쪽에 매스가 좀 더 많습니다. 그걸 팻테일이라고 부르고요. 피크 쪽을 보면 노말이 조금 더 많아요. 여기 보면 어, 빠,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정규분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어, T분포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작을 때는 정규분포하고 T분포하고 차이가 꽤 나요. 근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표준 정규분포에 근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T분포는 사람들이 어떨 때 쓰냐면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 써요. T분포가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크면 정규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 써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T분포는 이것도 제가 보기엔 프랙티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가장 심플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T분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T분포는 첫 번째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샘플 사이즈가 크면 보통은 G로 근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세 개의 분포는 다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정규 분포여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너무 커서 사용하는 게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다. 그러면 뭐 t-테스트나 chi-square 테스트나 f-테스트나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얼터네이티브들이 있어요. 얼터네이티브들이 있고요. 하지만 얼터네이티브들은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이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G는 굉장히 솔리드하고요. 파퓰레이션이 뭐가 됐던 샘플 사이즈만 좀 크면 강력한 센트럴 리밋 시럼 때문에 그 근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세 개의 분포 T, chi-square, F 분포는 근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뭐 t-테스트, chi-square 테스트, f-테스트 안 쓰는 게 좋아요. 얼터네이티브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F는 오케이.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예. 예. 유사하면은 쓰면 되죠. 예. 그러면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예, 예. 이 통계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거면 이거고 이거가 아니면 이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게 근처 비슷하면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노멀리티 테스트라는 것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 하는 거냐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냐 아니냐를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정규 분포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노멀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포가 있는데 그게 노멀리티 테스트를 다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규 분포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T 분포, 카이스큐 분포, F 분포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규분포라고 하는 건 노멀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통과했다고 해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게 정규분포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이게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운전하는 사람 손 들어. 없나?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을 하면서 소주 한 잔을 마셨다고 그래봐요. 그럼 음주죠? 그죠? 음주예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걸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주 한 잔을 저기 신촌에서 한 잔 꺾고 차를 운전을 했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검사를 해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내 기억에 넉 잔인가 이상 마시면 걸린다고 들은 것 같아요. 한 잔은 안 걸려요. 맥주 한 잔도 안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를 하는 게 알코올 농도, 혈중에 있는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수치 이상이어야지 걸리는 거고요. 저가 알기로는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은 그 정도는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멀리티 테스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통과했다고 그래도 그 분포가 정규 분포냐? 엄밀하게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서 있어서 경찰이 음주운전 검사를 했는데 통과를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음주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지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노멀리티 테스트라는 걸 뭐 여러 개 할 텐데 어떤 분포에 대해서 그게 노멀리티 테스트를 다 통과를 했다고 쳐도 그게 노멀을 개런티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노멀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거지. 통계 쪽에서는 100% 확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세 가지 분포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노말인 경우에 노말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시어리티컬하게 막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말이 아닌 순간에 이 분포들의 근사는 잘 맞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뭐 t-테스트니 뭐 chi-square 테스트니 f-테스트니 그런 것들을 할 거거든요. 그건 다 노멀리티를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 분포가 노멀이 아니다. 그러면 t-테스트, chi-square, f-테스트 그런 거 다 워킹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얼터네이티브들이 있어요. 얼터네이티브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 테스트가 더 좋다, 상황에 따라서 저 테스트가 좋다, 뭐 그런 건데, 그 모든 걸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이디어란 시츄에이션에서 요 네 개 정도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나중에 테스트 얘기할 적에도 G 테스트, T 테스트, 카이스큐어 테스트, F 테스트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얘기할 적에 우리가 G 테스트, T 테스트, 카이스큐어 테스트, F 테스트 그거는 다 뭘 얘기하냐면 어떤 분포를 이용을 해서 테스팅을 하느냐 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카이스큐어 테스트하다 그러면 우리가 카이스큐어 분포를 이용해서 테스팅을 한다는 거고요. T 테스트다 그러면 T 분포를 이용해서 테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F 테스트다 그러면 F 분포를 이용해서 테스팅한다는 거고요. G 테스트다 그러면 G 분포를 이용해서 테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분포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요 네 가지 분포는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G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요 나머지 세 개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이스퀘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퓰레이션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파퓰레이션 1이 있고 이쪽이 파퓰레이션 2예요. 두 개의 다른 종류의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같으냐 다르냐 그런 거 테스팅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을 뽑아서 S1을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샘플을 뽑아서 S2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마 여기에 시그마 1 스퀘어가 있고요. 여기에 시그마 2 스퀘어가 있어요. 그러면 S1 스퀘어 오버 시그마 1 스퀘어 나누기 S2 스퀘어 오버 시그마 2 스퀘어가 이게 F 분포예요.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보면 N1-1, N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S1 스퀘어의 분포가 기본적으로 카이 스퀘어 분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학적인 정의는 이래요. 수학적인 정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N1-1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S1 스퀘어 오버 시그마 1 스퀘어라는 건 카이 스퀘어를 그거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독립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하나는 카이원 스퀘어고요. 또 다른 것도 카이원 스퀘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달라요. 그 독립이면 그걸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눈 거를 나눠주면 그게 F 분포라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인 정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위에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수학적인 정의 형태로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형태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사용할 때 요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분포 사용할 때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F분포라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따로 있어요. 정의는 따로 있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요게 정의예요. 수학적인 정의는 요래요. 근데 실제로는 위에처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두 개가 있고 각각의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의 기본적인 레이쇼입니다. 레이쇼가 F분포라는 거예요.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요거는 우리가 그 위에서 적어놓은 놈이 F분포라는 거를 요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요거를 정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형식으로 정의를 했지만 요게 요렇게 정의를 해야 우리가 관심 있는 통계량이 이렇게 좀 깔끔한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분포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F 분포를.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강의 노트에 아마 시뮬레이션들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볼게요. 오케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지나갈 거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T 분포, 카이 스퀘어, F 분포에 아마 시뮬레이션 그런 것들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수학적인 데피니션은 이렇게 되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라고 그러고 뭐 미인 베리언스는 뭐 계산이 되어 있겠죠. D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입니다. 그래서 미인 베리언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PDF 계산할 수가 있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T 분포 같은 경우 팻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테일 쪽에 매스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센터 쪽은 조금 적어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림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조금만 커져도 정규분포에 거의 근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분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작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샘플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T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요거 T 분포는 가끔가다 사람들이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요 T 분포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쓰지 않고 그냥 수도네임으로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수도네임이 스튜던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고셋일 겁니다. 아마 이름이. 오케이.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네, 이 사람이에요. 고셋이라는 사람인데 그 T 디스트리뷰션 논문을 쓸 적에 스튜던트라고 이름을 써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수도네임을 썼는데 그래서 요게 스토리가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맥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네스라는 맥주 회사. 요 맥주 회사 요새도 팔고 있죠? 요 맥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스토리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논문을 쓰고 싶어서 논문을 썼는데 회사에서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가 모르게 논문을 쓰고 싶어서 스튜던트라고 했다는 썰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내 이름으로 작성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면 얘네 맥주 회사는 이거 가지고 맥주의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경쟁 회사가 그걸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맥주 퀄리티 컨트롤 하는데 사용하는 걸 상대방이 모르게 경쟁 회사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수도네임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어떤 스토리가 맞는 스토리인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T9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 얘기는 어, 정규 분포에서 10개의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아까 봤던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한 10,000개 정도 시뮬레이션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 그걸 T9의 PDF로 그려봤더니 피팅이 잘 되더라 하는 거고요. 요거가 정규 분포가 아닌 다른 경우에 해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T 분포는 theoretically interesting하고 굉장히 그 확보 확률론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에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시어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요게 워킹을 하려면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정규 분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규 분포가 아니면 요 T 분포는 워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정규 분포해야 되고요. 오케이. 만약에 오리지널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될 텐데,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크면 센트럴 리밋 세럼을 쓰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T보다는 G를 쓰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요 T 분포는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는 작아야 되고 그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크면 센트럴 리밋 세러미에서 G를 사용하는 게 맥센스 하고요.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이게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데 언제만 사용할 수 있냐면 정규 분포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뭐 T 분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그 경우가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도 마찬가지고 F 분포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의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해요. 이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n 마이너스. 디그리 프로덤은 n-1이라고 그랬고요. 예. 요것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카이스퀘어.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얘기하는 분포 세 개는 다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노말이어야 돼요. 노말이 아니면 근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카이스큐어 테스트 할 때 요거 중요한 게 나올 겁니다. 요거 사용할 때는 랜덤 베리어블이 제로 원인 케이스예요. 제로 원인 케이스에 요거가 만족이 되면 사람들이 카이스큐어 분포를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카이스큐어 테스트 나올 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오늘 얘기하는 세 개의 분포는 기본적으로 population이 노멀이라는 가정에 strongly depend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그렇지가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요 정의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얘기했고, 오케이. 아까 F 계산할 때 요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F를 티피컬리 언제 사용하냐면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으냐 다르냐 할 적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다 그러면 이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거야. 그래서 요건데 우리가 실제로 F 테스트는 언제 F 테스트는 뭐 할 때 사용하냐면 두 개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각각의 파퓰레이션에 베리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베리언스가 같으냐 다르냐, 어디가 크냐 작냐, 그걸 테스트할 때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베이스라인은 뭐냐면 같다는 게 베이스라인이에요. 그래서 같다고 하면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생각보다 크다. 그러면 그 얘기는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다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작다. 그러면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다는 거. 그렇지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러면 둘이 같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
오케이. 제가 할 만한 얘기는 오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x바가 기본적으로 정규분포고요. p 햇이 기본적으로 정규분포예요.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n이 기본적으로 모든 케이스는 다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10% 이상 뽑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인디펜던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은 기본적으로 토탈 파퓰레이션의 10% 이하여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같이 샘플이 동일한 놈을 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디펜던스를 사람들이 가정을 이 정도면 인디펜던스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거는 n이 30보다 크거나 혹은 np가 5보다 크고 그리고 nq가 5보다 크면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고요. 오늘 얘기한 거는 세 가지 분포를 얘기를 하는데 다 굉장히 큰 리스트릭션이 있어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노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T, chi-square, F는 오리지널 분포가 노말이 아닌 순간 워킹하지 않고요. 그러면 얼터네이티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오늘 얘기하는 세 개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다 노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에 시그마 대신에 S가 들어가면 T분포가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n이 아니고 n-1이에요. 그 다음에 S 스퀘어하고 시그마 스퀘어하고 그 레이쇼를 비교하는 건데 그게 하이 스퀘어 분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에요. 그 다음에 S1하고 S2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F 분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1, n2-1. 오늘 얘기한 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 정규 분포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얘기한 세 가지 분포는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만 합니다. 질문 있어요? 그림 좀 그려볼까요? 분포에 대해서, 분포 그림. 그냥 위키에서 봅시다, 위키에서. 그 정규 분포하고 T 분포는 기본적으로 쉐입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하고 F 분포, G하고 T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쉐입 자체는.
네, 요게 조금 더 패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생긴 것 자체는 F 분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S1 스퀘어, S2 스퀘어거든요. 시그마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F 분포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F 분포는 카이 스퀘어 카이 스퀘어 분포도 기본적으로 이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카이 스퀘어도 이건 스튜던트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나 F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정의상. 예? 예.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